지난주에 민주당 그 원내대표들하고 예. 양평 고속도로 3대 비리. 예, 지난주에도 제가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자회견이나 네. 아니면 이슈 파이팅 하거나 뭘 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슈를 살려나가야 되니까요. 네. 지난주에는 또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박주민 원내 부대표님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쌍특검, 대장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특검 처리해야 되죠. 그다음 나머지 국정조사건도 많고 거기다가 이정섭 이동관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한동훈은 뭐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정신 없더라. 제가 딱 봐도 두 사람 정신 없던데 그래도 사전 미팅 한번 박주민 의원이 한번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갔는데 1시간 정도 했죠. 그래서 이것은 국정조사 특검이 고속도로 이것은 탄핵에 달할 정도로 중대하다. 네. 국민들 여론도 보면 70% 안팎이 특혜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조회수 이슈가 고속도로 게이트다. 네. 옆에 이제 이소영 의원도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소영 의원이 이소영 의원 관련된 컨텐츠가 합치면 한 5천만 국민이 다 봤을 것이다. 중복된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제가 혼자서 가만히 해봤어요. 이소영 의원이 맹활약 한 거 쇼츠라든지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동영상 올라가 있잖아요. 예, 제도 언론에도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몇 천만 원 됩니다. 네, 확실히 네, 합산하는데 물론 중복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핵심이다. 지금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과 함께 이걸로 밀어붙여야 된다 했고 어쨌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정섭, 이동관 탄핵되자마자 제일 먼저 손준성 탄핵과 대장은 그 다음으로 바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음으로 하지 말고 병행해야 된다라는 호소는 드리고 왔죠. 근데 민당이 지금 안팎으로 어수선하니까 여전히 그래서 제가 느낌은 좀 아쉬웠어요. 총량을 집중하지는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이 상당히 어수선하니까 또 제가 뭐 강제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또 바퀴트 잘 싸우면 되니까 대신에 민주당 관계자들께서 이 방송 보신다면 그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동관, 손준성, 이동관, 이정섭 탄핵하고 이거 한다는 생각하시면 이미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말 맞추게 하고 자료 삭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신속히 국조화 특검으로 바로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국회 안에서 결의대도 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또 국회 앞 계단 같은데 결의대도 하고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하고 오늘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좀 금방 딱 느낌이 야 지금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다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이정섭 최근에 그 논란된 검사 그다음에 아까 손준성 검사까지 검사 탄핵안까지 또 그 처리하는 것 부분까지 있고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 어떻게 열릴지도 지금 아직 여야 간의 또 협상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또 뭐 또 예산안 부분도 있죠. 그 외에 또 민생 관련 법안들도 많죠. 뭐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면 정말 하루하루 일정이나 시작하면 정말 많이 이슈가 많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안 소장님께서 계속 얘기해왔던 이 고속도로 국정 게이트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 양평 이 3대 비리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정치권 내지는 특히 이제 여당은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야사당이나 야당 중심으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정말 좀 그 같이 힘을 모아서 내지는 이걸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슈와 같이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은 국정조사와 그 특검만이 이렇게 뭔가 좀 더 사건의 어떤 실체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95% 정도 밝혀냈습니다. 네, 많이 밝혀냈죠. 그 용역사가 한 번 방문해서 10 며칠 만에 변경했다가 처음에 이제 제가 밝혔는데 최근에는 아니다 한 번도 안 가고 5일 만에 변경 검토를 올려놓고 12일 만에 항공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아예 김건희 땅으로 딱 노선을 55% 변경한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용역
착수한 2020년 3월 29일 네. 그때가 인수위가 11일째인데 인수위 11일째면 가장 힘이 셀 때고 당시 인수위 총괄본사 이철규 기법부장 원희룡이었는데 이철규 보좌관 2명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 나가 있을 정도고 완전히 윤핵관 중에 윤핵관 찐핵관 이철규라고 봤을 때 네. 그 동네에서 그 부근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갖다 바치기로 하고 살짝 용역사한테 종점의 민원이 있으니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 민원을 피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당연히 그러면 그 용역사들은 뭐 김건희 땅에서 그 변경이라고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소문이 나버리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쪽에 민원도 있고 네. 또 국토부나 인수위 또 그러하시다고 하니 그럼 아래쪽으로 비슷한데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7km 내려보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인수위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땅 있는 데로 딱 갔네. 오케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원희룡이 백자를 선언한 날 다음 날 전진선 양평군수와 그 문제에 안철영 도로국장이 이철규를 딱 찾아가는 사진도 저희가 이소영원하고 맞아요. 입수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인수위에서 찐핵관 일부가 워낙 그립이 센 김건희 여사 V1이나 다름없는 김건희 여사 이번에도 보니까 VIP석이 본인이 앉아있더군요. 그 차량 보셨죠 여러분? 네네네. 그건 의전 실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 V1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와서는요. 네. 그리고 뭐 여왕님 황태자 왕비는 코만 나오고 얼굴은 김건희 나오고 이런 막 외교 신뢰까지도 막 감행하고 영국 방문 과정 오로지 김건희가 초점이다 보니까 대통령실 올린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9시에 서울에서 이제 엄청난 게 하나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전국이 경란을 칠 겁니다. 격동할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 나올 겁니다. 이제 어차피 공천에서도 윤핵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나게 되니까 그러면 총선 전에 탄핵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총선 전 탄핵이 너무 큰 격동이어서 부담이 된다면 총선 때 압도적인 심판을 하려면 네. 총선 때 우리 찍어주세요라는 자세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혁신경제님이 밀리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로 하느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예산 복원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 맞고 지역화폐 예산부터 시작해서 청년 예산 많이 깎였으니까요. 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 특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이슈들을 제압할 총 집중을 해야 됩니다. 비상을 때려야 됩니다. 네. 국민항쟁을 선포했잖아요. 국민항쟁을 선포를 장애 집회로만 제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 집회를 안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지만 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계단에서 네. 하루에 하나씩 결의대를 하면 돼요. 주가 조작 처단 결의대회, 도로 조작 특검 촉구 결의대회, 잔고 조작 소송 사기 사건 주범 김건희는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정치검찰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복무규정도 위반했잖아요. 출장 끝나면 즉시 복귀해야 되거든요. 네. 사진 찍느냐고 3시간 늦췄잖아요. 딱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바보야 민주당이 이것이 민주당이야 바보야? 세상에 여러분 헌법과 국가보훈법에 엄청난 정책 중의 의문을 뒀는데 그걸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의무조항으로 해놓은 건데 보장을 해준 건 어떤 국가 권력도 공무원한테 정책 중립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그걸 신분을 보장해주는 거고 네. 그런 거 옛날 독재정권을 하도 당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두 번째로는 동시에 공무원 스스로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과해놨는데 이렇게 날마다 야당을 음해하고 몰고 조롱하고 다녀요. 근데 이게 죄가 안 됐나? 저는 이건 완전 사전선거운동입니다. 국민의힘과 자기 자신이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야 선거운동 과제인데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는 되는데 처벌 사유가 없어요. 네.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근데 선거운동 관여죄, 사전선거운동죄,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죄는 있어요. 네. 요건 딱 걸렸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복무규정 위반. 아니 최근에 그 과거 국민권익위의 그 전 위원장의 그 복무 아침 출퇴근 시간 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대로 바로 갔다고. 네. 본익이 갔다가 가면 늦어지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그 일대로 바로 가잖아요. 9시에 이제 맞춰가지고 네. 곧바로 갔다는 거 가지고 복무 규정 위반 형식으로 이렇게 막 뒤졌던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그 대구에서의 그 동대구역에서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제가 그래서 감사원에도 네. 공익감사 청구서 같이 내려고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한동훈 고발하면서 네. 감사원에도
전현희처럼 한동훈을 털어주세요. 내려고 합니다. 아 이번 주에 네. 네, 한동.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이 아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거야 뭐 이미 많은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국무위원이 아무리 야당이 밉고 야당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불쾌한 내지는 불편하더라도 그래 대놓고 물론 이렇게 써서 멍청아 이게 민주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 뭐 이렇게 그걸 또 빗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신은 자기는 이제 뭐 언론들한테 이게 뭐 정치적 행동이 아니냐 뭐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각 지역의 지방 이미 예정된 어떤 일정과 그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법무부로서 중요한 일정이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그렇게 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발언들이나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행동들 그리고 그 내용들 자체가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럼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역대 문제가 많지 어느 않습니까? 국무위원도 네.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가장 검찰을 관할하는 국무위원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발언을 가장 조심해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법을 관할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과 관련돼서 가장 준수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다른 국무위원은 설령 실언을 해도 정책 중립을 위반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약간의 공무원의 정책 중립 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살 공표라는 거 실언을 해도 그러려니 해도 법무부 장관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검찰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무부잖아요. 헌법과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당신이 유죄 추정하고 있지 않느냐? 심증이 너무 확증 편향으로 유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야당 의원한테 받아치면서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추정에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네. 추미애 보고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고 폄훼했던 자가 네. 지는 국회 가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추켜 세운다? 벌써 인간성이 글러먹은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국무위원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런 편향과 네. 이런 오만함과 이런 싸가지였다면 얼마나 그동안 국민들은 함부로 됐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향후에 했던 여러 가지 뭐 행보를 두고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지금 법무장관 이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는 세력 또는 기대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안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과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그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아마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때 한동훈이 나가면 일부 윤핵관들하고 찐핵관들하고 극우 극단주의자들은 열광하니까 네. 도움된다고 하겠지만 네. 윤석열의 아바타 근데 윤석열보다 더 나쁜 짓을 지금 말 함부로 하고 다니는데 네. 비호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70% 안팎 비호감이라는 것도 나왔고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에서 어떻게 쓰냐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비토 세력이 많다고 들었고요. 네. 뭐 김웅만 해도 같은 검사인데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 네. 출신인데도. 네. 그리고 워낙 품성이 공격적이고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로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네. 올바른 소리도 싸가지 없이 하면 해도 성공을 못 하는데 나쁜 소리를 싸가지 없이 하면 더 성공 못 하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건방지고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국무위원은 없었어요. 네. 이건 우리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이렇게 시건방을 떠면서 국민의 70%에서 60%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데 그 세력을 이렇게 조롱하고 폄훼하고 음해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새치혀로 지금 떴는데 새치혀로 지금 망하고 있다. 본인도 완전히 취해서 네. 실언과 망언을 지금 많이 했다. 한동훈은 뭐 국회로 저는 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감옥에 갈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에 지금 왜냐하면 온세훈을 사면해 준 것도 규정을 바꿔 사면했거든요. 아, 네. 가석방 해준 거요. 네. 그게 뉴스버스에 잘 지적돼 있어요. 네, 불법이라는 게. 네. 그 부분도 제가 고발장에 지금 써놨어요. 수사 받을 겁니다.
그리고 태광그룹 2호진 사면 과정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노군과 한동훈이 사면 책임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제가 다 고발장 써놨어요. 이번 주에 고발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들도 포함이 돼서. 그럼요. 그리고 감사원은 별도의 또 감사청. 감사 반드시 보냅니다. 네, 전현희처럼 감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아이고 1시간이 훌쩍 넘어가서 예.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정말 안 소장님 모시고 또 얘기하다 보면 금방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또 진짜 저희가 또 민생경제 이슈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우리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님하고 민생경제부장이 뭐 그동안 경제 이야기는 못 하고 아이고, 정말 괜찮습니다. 또 많이 또 주시면 되고요. 예. 정말 요즘에 그 하위소득 20% 국민들은 올 적자가 35만 원이라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네. 지금 그걸로 알겠습니다. 참 그 얘기 또 나중에 예, 또 한번 저희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또 월요일 안진걸 민생경제소장과 또 다양하고 또 좋은 많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또 이 피켓 또 잘 또 들어주시고 있는데. 피켓 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저희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만나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